안녕하세요. 세창호입니다. 오늘은 코틀린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코틀린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코틀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비교적 최근에 코틀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영상을 녹화하기 한 10일 전에 2017년 5월 18일에 구글 I/O 2017에서 코틀린을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한 공식 언어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틀린을 배우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이고, 코틀린이 기존의 자바보다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코틀린을 이용해서 개발하면 이득을 좀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자바로 개발해도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코틀린이 비교적 최근에 나온 언어고, 구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코틀린을 이용하면 더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코틀린이 2017년 5월 18일 날 코틀린이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는 공식 언어로 지원되는 순간을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How we're investing in your phone's foundational, security, and performance. Later today, you'll see Android's developer story from end to end. Our hard work to help developers build great apps at every stage, writing code, tuning, launching, and growing. There is one more thing. We have never added a new programming language to Android, and today we're making Kotlin an officially supported language in Android. 네, 난리가 났는데요. 코틀린이 공식적인 언어로 이제 채택이 된 순간이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코틀린이 앞으로는 많이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앞으로 나오는 샘플 코드들, 기트허브 코드들이 코틀린으로 된 코드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발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블로그가 올라왔는데, 안드로이드 지금 2점대 말고 3점대부터는 코틀린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안드로이드 2점대에서 코틀린을 작업해봤는데 그냥 플러그인 하나만 깔면 되기 때문에 바로 코틀린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코틀린을 이용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히려 IDE 같은 게 코틀린을 만들기에 젯브레인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젯브레인즈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코틀린 언어도 젯브레인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코틀린을 이용하면 정말 강력한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바로 코틀린을 사용하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코틀린이 2017년 5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최근에 나온 언어를 내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가지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코틀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나온 것은 2011년 7월에 나왔습니다. 2011년 7월에 베일을 벗었고 그때 처음으로 나왔고, 그 후로부터 M1, M2, M3에서 버전이 계속 올라갑니다. 2015년까지 이런 버전들을 계속 개발해왔고, 이제 이쯤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안드로이드에는 새 언어가 필요한가요? 코틀린 해서 이런 식으로 그 게시물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전후로 해서 제가 코틀린을 처음으로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2015년부터 진행되었었고, 점점 코틀린이 버전업을 하다가 이제 16년 초에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바가 뭐길래 오라클과 소송 중인 구글. 그러니까 자바는 오라클에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자바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법적인 소송이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그게 어떻게 종결이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구글 입장에서는 자바를 계속 가져가기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2016년 3월쯤 되면 한국에 이제 GDG, GD 같은 분들이 코틀린을 먼저 도입해서 자기들이 개발해보고 블로그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전으로 해서 이런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15년 중반부터 해서 코틀린을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2016년 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2016년 4월쯤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구글이 안드로이드 언어로 이제 오라클과 소송 중인데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지 않겠냐, 스위프트를 고려 중이다, 이런 글도 나오고, 구글이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 중에 고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공식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제 막 뭔가 2016년 상반기에 오면 안드로이드가 자바로는 더 이상 뭔가 좀 진행이 위태하고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강력하게 어필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쯤에 되면 안드로이드 코틀린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당연히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느낌의 글도 올라오고, 2016년 후반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2017년 5월에 안드로이드 공식 개발 언어로 코틀린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틀린이 마치 오늘 갑자기 나온 언어처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2011년 7월부터 꾸준히 버전업이 됐었고, 이런 토론들을 통해서 코틀린이 공식 언어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틀린을 왜 배워야 되는지, 코틀린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틀린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제일 첫 페이지인데 코틀린이 뭐라고 써있냐면 정적 타임 프로그램 언어고 모던 멀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것을 코틀린을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정적 타임 언어 프로그램 랭귀지는 자바도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고, 이 뒷부분이 또 저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해서 코틀린을 쓰려고 왔는데 코틀린이 뭐냐 라는 이 두 줄의 두 번째 글에 멀티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즈를 위해서 코틀린을 개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틀린을 개발하면 JVM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코틀린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다 이렇게 써있고 블록을 연결해 놨습니다. 코틀린이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공식 언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틀린에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코틀린을 쓸 건데 어떤 자바라든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이 사람들이 나열을 해놨는데 보시면 크게 간결한 문법, 그리고 안전한 이런 처리들, 널 포인트 익셉션 같은 것들에서 안전한 처리, 그리고 이게 상호 운영이라는 뜻인데 자바랑 코틀린이랑 100% 상호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툴 프렌들리, 코틀린을 쓰면 강력한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멀티 플랫폼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틀린은 어떤 앱들을 만들 수 있냐요? JVM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 수 있고,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되는 거고, 브라우저도 가능하고 곧 네이티브 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코틀린으로 개발하게 되면 서버 앱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결하다고 했는데 간결한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간결함은 코드의 문법이 간결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바에서 이런 데이터 클래스 같은 거 하나 만들려면 getter, setter를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toString, copy, 해시코드, equals 이런 것들을 다 재정의해줘야 되는데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클래스라고 해서 그냥
뭐 변수 몇 개 선언하면은 이게 자바에서 한 바닥짜리 게터 세터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다기보다는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간결하다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코드의 양이 작다.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에도 자바의 람다보다는 더 짧은 것 같습니다. 뭐 it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짧은데 0보다 큰 값인 경우 뭐 처리하자, 이게 끝인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보통 자바에서 싱글턴 많이 싱글턴을 다른 언어에서 많이 쓰죠. 이제 싱글턴을 쓰는데 언어 자체에서, 언어 레벨에서 오브젝트란 걸 지원해서 싱글턴을 지원하겠다. 오브젝트로 선언하면 이 싱글턴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보시면 좀 기존에 보던 코드들과 많이 달라서 좀 상이하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보게 좀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코드의 길이가 짧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한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또 코드를 무조건 작게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가독성 있는 레벨에서만 코드를 좀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코드가 줄면은 일단 오류가 날 수 있는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타이핑 양이 줄다, 이 타이핑 양이 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장점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코딩할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코드가 작든 길든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세이프, 이건 뭐냐면 코틀린이 언어 레벨에서 이런 널 포인터 익셉션 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아웃풋이란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널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컴파일 에러란 이런 변수 자체에 널을 넣는 것 자체가 아예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수에 널을 못 넣으니까, 그러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널 넣을 수 없으니까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널 포인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 타입은 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코틀린에서 널을 허용하는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널러블 타입인데, 이런 경우에 지금 네임이라는 변수가 타입이 스트링이고 널러블이 가능한 형태인데, 이런 변수에 바로 접근하시면 또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오냐? 널일 수도 있는데 이걸 바로 접근하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또 언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안전하냐? 오토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n이라는 게 자바에서는 오브젝트처럼 좀 상위 클래스인데, 어떤 객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인보이스라는 이 객체의 그 타입이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객체인지를 한번 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검사를 하는 순간 이 오브젝트는 인보이스로 자동으로 캐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에 뭔가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건 인보이스라는 클래스의 함수인 거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앞에 인보이스라고 해서 괄호를 요거 닫아서 강제로 캐스팅 해줘야 되는데, 코틀린에서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줄여줬고, 널 포인터의 가능성도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언어적으로 언어 레벨에서 세이프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바랑 100% 상호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프로젝트를 자바로 하고 있다면 코틀린을 새로 추가할 때 전부 다 자바 코틀린을 바꾸고 코틀린을 컴파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코틀린 파일 하나만 추가하고 나머지는 자바로 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코틀린 코드에서 기존 자바 코드를 호출할 수 있고, 반대로 자바 코드에서도 코틀린 코드를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예제를 보면 저희가 RX 자바를 많이 배웠을 텐데, RX 자바를 바로 코틀린에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RX 자바는 자바지 않습니까? 근데 코틀린에서 바로 쓸 수 있다, 100%다. 이거는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개발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툴 프렌틀리, 이거는 뭐 제프렌즈에서 만든 언어고 제프렌즈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뭐 이게 툴 친화적인 게 어떻게 툴 친화적인지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이 ID에서 이런 것들 잘 적용하고 있다.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나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걸 본 글인데 GDE라는 게 구글 개발자 익스퍼트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한테 코틀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답변들을 들었는데 코틀린을 사용하면서 내 코드가 더 간단히도 더 좋아졌다. 뭐 단단해졌다 이런 이야기죠. 가끔씩 내가 10명의 개발자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진정한 게임 체인저다. 기존 자바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러닝 커브가 상당히 낮다. 더 이상 자바를 쓰기 싫어질 것이다. 좀 더 한계로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도록 해준다. 생산성을 높여준다. 다 정말 좋은 이야기들만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좀 약간 오버를 해서 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을 이제 배워보려고 찾아보는 게 보통은 책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코틀린을 접근해보려고 책을 찾아봤는데 외국 원서는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 나온 번역서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말인데 코틀린 번역서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은 코틀린 책 추천해주세요 하면 누가 이제 댓글로 코틀린 책 곧 나온대요.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코틀린 책이 곧 번역서가 한국어로 된 책이 출판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을 배우려고 하면 이제 책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원서를 보던지 원서를 보면 좀 부담이 되고 해서 동영상으로 찾아보면 이런 유데미의 강좌가 있습니다. $80인데 링크 눌러서 보면 그냥 20불로 됩니다. 다른 데서 15불까지도 그 쿠폰이 적용되는 걸 봤는데 지금 한 200명 정도 또 221명 정도 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분이 GDG인 것 같은데 이분이 만든 강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한 작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맛보기입니다. 제대로 맛보기고 제목이 그냥 코틀린의 이런 맛이다. 그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도 코틀린을 이해하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코틀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원서를 보던지 아니면 코틀린 사이트에 가서 튜토리얼을 보던지 레퍼런스를 보던지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틀린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코틀린을 배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